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그 오행의 특성 두 번째 시간이죠. 기토일간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기토일간의 특성을 알아보기 전에 전체적인 오행의 계략적인 특성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천간에는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렇게 10가지가 있겠고요. 지지에는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12개의 지지가 있습니다. 천간의 갑목하고는 지지의 임목, 천간의 을목하고는 지지의 묘목, 천간의 진토, 술토는 천간의 무토하고 이렇게 견줄 수 있겠고, 천간의 병화하고는 사화, 천간의 정화하고는 지지의 오화, 그 다음에 천간의 경금하고는 지지의 신금, 천간의 신금과 지지의 유금이 같이 대비될 수 있는 그런 오행이다 볼 수 있겠고요. 천간의 그 임수하고 지지의 해수, 천간의 개수하고 지지의 자수가 어느 정도 견줄 수 있겠고, 천간의 기토하고는 그 지지의 미토하고 축토가 성격이 가장 비슷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오행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렇게 나눠보면은 천간의 갑을, 그 다음에 지지의 인묘진이 봄에 해당되는 그런 기운이다 볼 수 있겠고, 천간의 병정하고 지지의 사오미가 여름에 해당되는 그런 기운이 되겠고, 천간의 그 경신하고 지지의 신유술이 가을에 해당되겠고, 겨울은 천간의 임수와 개수, 그 다음에 지지 해자축이 해당되겠습니다. 천간의 그 무토하고 기토는 각 계절에 환절기에 해당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지에서 쭉 보시면 지지에서는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12개가 있는데요. 인묘진 같은 경우에는 봄에 속하고 음력으로는 1월, 2월, 3월이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사오미는 여름에 해당되고, 음력으로는 4, 5, 6월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신유술은 가을로, 달로는 7, 8, 9월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해자축 같은 경우에는 10월, 11월, 12월로 겨울에 해당되겠고요. 각 계절을 시작하는, 여기 보시면은 봄의 시작은 인이고, 그죠? 여름의 시작은 사, 가을의 시작은 신, 겨울의 시작은 해순대, 그죠? 이 부분은 전부 생지입니다. 그죠? 이렇게 생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그 계절의 가장 중심 기운, 그 봄의 중심 기운은 묘목, 여름의 중심 기운은 오화, 가을의 중심 기운은 유금, 겨울의 중심 기운은 자수인데, 요 같은 경우에는 전부 왕지입니다. 그죠? 왕선하죠. 그죠? 이렇게 왕지가 되겠고, 각 계절을 마무리하는 달은, 봄은 진, 여름은 미, 가을은 술, 겨울은 축인데, 그죠? 여기는 전부 고지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생지, 왕지, 고지도 한 번에 다 들어오진 않겠지만은 차츰차츰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천간에 보시면은 갑을, 병정, 무기, 그죠? 경신, 임계가 이렇게 10개가 있는데, 여기 갑목, 그 다음에 병화, 경금, 임수, 무토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글자죠, 그죠? 요 같은 경우에는 양간이라고 합니다. 양이라고 써놨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양간이라고 해가지고, 이 양간 같은 경우에는 그 남성적인 기질도 좀 나타나고, 시작은 잘하지만은 마무리가 좀 약한 그런 경우도 있겠고, 또 발산하고 활동성인 그런 성향에다가 다소 좀 투기적인 그런 경향도 좀 나타나는 그런 오행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뒤에 있는 것들, 을목하고 정화, 가을에 신금, 겨울에 개수, 그 다음에 기토 같은 경우에 을정귀신계죠, 그죠? 이렇게 을정귀신계 같은 경우에는 음간입니다. 음의 성향을 가지는 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소 좀 여성적이고 수렴하고 수용하는 그런 성향에다가 인내심이 상당히 강한 그런 기질도 가지고, 또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토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음간이다 보니까 다소 여성적이고 수렴하고 수용하고 인내하는 그런 성향에다가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그런 부분은 상당히 많은 그런 일간이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토의 상징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자, 기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전원토입니다. 전원토고, 방향으로는 중앙이고, 계절로는 환절기에 속하고요. 색상으로는 황색, 성질로는 그 포용성이나 현실적인, 아까 그 음간이라서 현실적이라고 그랬죠, 그죠? 자, 그런 성향도 좀 지니고, 또 흙이다 보니까 포용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흙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흙에다가 어떤 걸 갖다 던져놔도 흙이 싫다고 뿌리치진 않죠, 그죠? 자, 그런 것을 포용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숫자로는 선천수로는 5와 10에 해당되고, 후천수는 5와 6에 해당됩니다. 앞에 있는 홀수 같은 경우에는 무토에 해당되겠고요.
여기 짝수 같은 경우가 요 기토에 해당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글로 토오행은 그 이응과 히읗이 해당되고 오상으로는 신으로 미들 신자입니다. 중앙을 나타내고 또 서울의 보신각종이 서울 사대문의 중앙에 위치하는 그런 경우라 가지고 미들 신자를 넣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은 자 목화 토금수가 이렇게 쭉 있는데 그죠? 목은 초록색이고 화는 자 붉은색, 자 토는 황색이죠. 자 금은 요 흰색입니다. 흰색을 표시를 따로 못하니까 요 회색으로 칠해 놓은 겁니다. 자 수 같은 경우에는 검정색이고요. 자 그런데 방향을 보시면은 요 목오행은 자 동향이고요. 동쪽이고 화오행은 남쪽, 그 다음에 금오행은 서쪽, 수오행은 이렇게 북쪽인데 그 서울의 사대문을 이렇게 지을 때 사대문에 이름을 붙일 때 동쪽에는 흥인문이라고 하죠. 인이 예지신이 오상이잖아요. 그죠? 흥인문은 인, 서대문은 돈이문, 인이 예지신 할 때 그죠? 그 다음에 남대문은 애자 들어가가지고 숭례문, 북대문은 숙지문, 그 사대문 중앙에 이렇게 보신각종을 둬가지고 여기는 밑을 신자를 써가지고 토오행을 여기다 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목오행은 동쪽, 화오행은 남쪽, 금오행은 서쪽, 수오행은 북쪽, 그 다음에 토오행은 중앙이다. 이런 방향은 반드시 좀 알아두셔야 하는 그런 부분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토의 그 물질적인 특성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기토 같은 경우에는 음토로 다소 좀 정적인 그런 성향도 가지고 문전옥답이나 정원, 화단 같은 이런 작은 땅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밭 같은 나무가 잘 자라는 그런 땅이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기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습이라고 써놨죠, 그죠? 습토란 이야기입니다. 음토에다가 습토니까 물기가 촉촉한 그런 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나무가 잘 자라는 그런 땅이 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농작물이나 채소를 기르는 다소 좀 실속 있는 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기토에 대비되는 게 무토잖아요, 그죠? 무토 같은 경우에는 뭐 사막이나 태산 같은 크고 황폐한 땅 그렇게 보니까 무토에 비해서 기토는 상당히 실속 있는 땅이다 볼 수 있겠고요. 정원의 작은 흙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지만은 다소 좀 흙이다 보니까 결속력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쇠 같은 경우는 잘라가지고 다른 데 갖다 붙이려면 굉장히 좀 힘들겠죠, 그죠? 용접봉으로 갖다가 녹여가지고 하든가 해야 될 텐데 요 기토 같은 경우에는 흙이다 보니까 한사 푹 떠가지고 산에 갖다 놓으면 산흙이 돼버리죠, 그죠? 그런 식으로 결속력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오행 중에서 나무가 잘 자라는 그런 땅은 천간에서는 기토, 지지에서는 요 진토가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 진토나 미토, 술토, 축토 이 부분에서는 조금 지나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기토의 그 성격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기토 같은 경우에는 그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피고 생각하는 척은지심이 강해가지고 힘든 일을 도우려는 착한 심성도 가지고 또 사교성이 좋아가지고 반대 세력이 별로 없고 친구가 상당히 많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글쓰기를 좋아하고 현실적이고 적극적이라 가지고 이해타산에 밝아가지고 실속파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기토 같은 경우에는 그 주관성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 배우자나 주변 사람들한테 좀 의존하는 그런 특성도 강하고 또 성격이 그 부드럽고 조용해가지고 자애심이 상당히 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또 개성이 좀 부족해가지고 속을 알 수 없는 그런 성향도 느낀다 볼 수 있습니다. 흙이 이렇게 있으면 어떻습니까? 흙이 있으면은 1cm 밑에도 뭐가 있는지 안팎보고는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속을 좀 알기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행동보다 말이 좀 앞서고 들은 그 목표 없이 방황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토의 특성, 성격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지지에 여기 진미, 술축 이 부분에서 알아보기로 하죠. 여기 진토 같은 경우에는 그 지장간에 이렇게 얼개무가 있습니다. 여기 얼목 같은 경우에는 땅속에 있는 나무니까 뭡니까? 땅속에 있는 나무니까 거름으로 볼 수 있겠고요. 여기 개수는 물입니다. 물과 거름이 있는 땅이니까 그 나무가 잘 자라는 비옥한 땅이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요 진토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잘 자라는 땅이다 볼 수 있겠고요. 여기 미토 같은 경우에는 지장간에 정월기가 있습니다. 여기 정화 같은 경우는 불이고요. 여기가 나무가 있고 여기 토죠, 그죠? 나무와 불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항상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나무가 땔감 역할을 하는 그런 흙이니까 불타는 흙,
뭐 타버린 흙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불과 땔감 있는 그런 흙이니까 항상 뜨거운 모래밭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잘 자라기는 상당히 좀 힘든 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술도 같은 경우에는 시장간에 신정무가 이렇게 있죠, 그죠? 여기 신 같은 경우에는 쇠가 되겠고, 여기 정은 불입니다. 쇠와 불이 있는 흙이니까 불에 달구어진 돌멩이가 있는 그런 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사막 같은 뜨거운 그런 흙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 나무가 잘 자라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축토 같은 경우에는 개신기가 있죠, 그죠? 개수는 물이고 신금은 쇠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여긴 흙이고요. 물과 쇠가 있는 그런 흙이니까 물이 얼어가지고 쇠로 바뀐 단단해진 그런 흙이니까 동토입니다. 얼어붙은 땅이다 보니까 나무가 잘 자라기는커녕 나무가 살아나기 힘든 그런 땅이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토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나무가 잘 자라는 비옥한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습기가 이렇게 있고 또 엄토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나무가 잘 자라는 그런 땅인데, 이렇게 환경이 좀 나쁘다 보면은 무토보다도 더 메마르고 거친 그런 땅이 되기도 쉽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높은 산은 이렇게 보면은 아무리 가물어도 나무가 말라서 죽진 않잖아요, 그죠? 그 속에는 어느 정도 습기가 아주 약하지만 깊게 들어가면 습기도 조금씩은 있어가지고 나무가 완전히 죽지는 않는 그런 정도인데, 요 기토 같은 경우에는 항상 비옥한 그런 땅이지만은 좀 가물어 가지고 논밭이 갈라터지면은 풀 한 포기도 살아나지 못하고 다 말라터집니다, 그죠? 그런 정도로 환경이 나쁘면은 오히려 무토보다도 더 메마른 땅이 이 기토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토보다 감정의 변화도 좀 심하고 변화와 변덕도 좀 심하니까 기토가 작은 땅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사주풀이를 하실 때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토가 기토 본연의 역할을 잘했을 때, 기토가 기토의 본연 역할을 잘한다는 게 어떤 겁니까? 기토가 기토 역할을 잘하려면은 흙이 흙으로서 역할을 잘해야 되니까 나무가 잘 자라는 그런 땅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했을 때 고지식하지만은 자기 중심도 강하고 전통과 시인의를 중시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고, 또 명예를 중시하고 자신의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속 깊은 사람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이 기토 같은 경우에는 그 토형이다 보니까 중앙이라고 그랬죠, 그죠? 중앙이다 보니까 중립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을 지니는 그런 사람이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토가 자신의 역할을 다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명예도 중시하고 자신의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속 깊은 사람일 수도 있겠고, 중립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의 전통과 시인의를 중시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중립적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중재도 잘하고 또 다른 사람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자신이 나서서 도와주려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는 그런 성향이 이 기토일간이다, 볼 수 있습니다. 이 기토일간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명조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인월에 태어난 기토일간입니다, 그죠? 인월에 태어난 기토일간인데 인월의 시장간에 여기 간목이 요렇게 천간에 투출했죠, 그죠? 여기가 정관이잖아요, 그죠? 요렇게 월지 시장간 속에 투출한 오행을 격국으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관격으로 보면 되겠죠, 그죠? 여기 정관격이라고 써놨잖아요, 그죠? 이렇게 정관격인 명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기토일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편재의 본성으로 태어나가지고 정관의 성장기를 거친 기토일간이다 보니까 이 기토일간 같은 경우에는 자기 중심도 강하고 전통과 시인의를 중시하는 그런 성향을 좀 지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관의 성장기를 거치다 보니까 정해진 틀에 좀 안주하면서 착실히 학업에 정진해가지고 안정과 명예를 중시하는 그런 성장기를 거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토 여성이 결혼을 하게 되면은 여기 정관이니까 남편이 되겠죠, 그죠? 남편이니 간목과 이렇게 갑기합이 되죠. 이렇게 갑기합이 되니까 그 모든 것을 남편에 의지하면서 안정된 가정을 꾸려나가는 그런 명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남편 간목에서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목생화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화생토로 기토 여성의 일상생활을 책임지는 그런 착실한 남편이다 보니까 기토 여성은 토생금으로 자식의 그 양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좋은 명조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남편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동주한 여기 임목에 뿌리 둔 요 간목일간이니까 그 남편은
주관도 뚜렷하고 추진력 또한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월간 간목의 입장에서 그 일지사화를 이렇게 목생화로 이렇게 생조하는 이런 기운이니까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결과물인 화생토로 이렇게 기토 여성의 그 생계를 책임지는 입장이 되겠고, 기토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 인성이죠, 그죠? 인성이면은 의식주나 안정, 명예, 체면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당연히 그 남편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의식주가 해결되니까 남편을 믿고 의지하면서 자식의 양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남편이니까, 기토가 아내고 그죠? 간목이 남편이 되겠죠. 남편과 아내 간에 이렇게 음양이 조화되니까 부부 간에 그 정도 있고 이렇게 합의되는 이런 관계다 보니까 인연도 상당히 깊은 그런 관계다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남편이 남편으로서 역할을 다하니까 남편 복도 큰 그런 명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토가 좀 부정적인 심리를 가지는 그런 경우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자, 기토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나무가 잘 자라는 그런 땅을 만들지 못하거나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되면은 기토가 자신의 역할을 다 못하는 그런 경우니까 당연히 그 부정적인 성향이 나타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토가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은 원칙과 소신이 부족해가지고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되기 쉽겠고, 기토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흙이 이렇게 쓰면은 1cm 밑에만 돼도 안파보고는 모른다고요. 그만큼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되기도 쉽겠고, 사물에 대한 편견도 심하고 또 의심이 많은 사람이 되기 쉽겠고, 이기적이고 편견이 심해가지고 고집불통인 그런 경우도 생기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 기토가 조금 부정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명조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기토일간은 기본적으로 촉촉하고 물기가 있는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다 이렇게 물까지 이렇게 있으니까 나무가 잘 자라는 그런 땅인데, 여기가 나무죠, 그죠? 여기 묘목이 있는데 묘목이 잘 자라는 저런 땅이 될 수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주변에 이렇게 금이 강하다 보니까 나무가 이 금이에서 잘라져 버린 상태죠, 그죠? 이렇게 나무가 약해가지고 잘라지는 상태니까 나무를 키울 수 없는 상태니까 당연히 그 부정적인 심리가 상당히 강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격국부터 한번 살펴보시면은 신금에 있는 경금이 이렇게 투출한 거니까 상관격의 예명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일지 묘목 같은 경우에는 그 기토 일간의 그 남편에 해당됩니다. 남편이 일간하고 이렇게 동주한 그런 경우니까 한 몸을 이루어 가지고 남편과 인연은 상당히 깊고, 또 남편이 아내를 머리에 이고 있는 그런 상태니까 아내를 위해 좀 지극정성을 다하는 그런 남편이 되겠지만은, 이 기토 여성이 그 자식을 생산하면은 여성의 명조에서 자식이 뭡니까? 식신과 상관이죠, 그죠? 이렇게 식신과 상관이 강해지게 되면은 이 묘목이 이렇게 묘유충이 되고, 여기는 묘신 원진이 되네요. 충이나 원진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금강목으로 약한 그 묘목이 쉽게 잘라지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기토 여성이 아들을 출산하면은 이 금의 그 날카로운 이 틈새를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경우가 그 덕자 별부의 명조다, 이래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명조가 되기 쉽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기토일간의 그 체질을 살펴보시면은 기토일간 같은 경우에는 그 작은 흙이다 보니까 잔병체례나 염증이 잦을 수 있겠고, 또 치아도 좀 약한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근육경련이나 쥐 같은 이런 잘 자란 병도 많겠고, 이 기토일간 같은 게 조금 그 게으른 편이 좀 속해가지고 좀 비만이나 습진에 좀 약할 수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토행이 좀 문제가 생기면은 비장이나 위장에 문제가 생기기 쉽겠고, 그러다 보니까 췌장, 맹장 같은 이런 질병과도 좀 연관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기토일간의 그 직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죠. 기토일간 같은 경우에는 요 글자 하나 말하는 것하고 유사하게도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기사나 인쇄 관련업, 문방구나 필기구, 인장 관련업 이런 쪽으로 연관이 될 수 있겠고요. 또 토공이다 보니까 부동산 관련업, 그 다음에 흙에 관련된 그런 직종에 근무하기 쉽겠고, 또 기토가 좀 게으른 편이다 보니까 다소 좀 그 안정적인 그런 일들이 적성에 맞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오행의 특성 두 번째 시간으로 기토일간의 물질적인 특성이나 성격 특성, 그 다음에 긍정적인 때와 부정적인 경우에 어떤 특성들이 나타나는지
자, 그런 것들과 체질과 직업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좋은 시간 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